그동안 의사 게르첸 슈투베는 까체리나의 부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왕진을 왔으나 치료의 효과는 신통치 않은 것 같았다. 그는 환자에게 약만 무지무지하게 먹일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날, 즉 일요일 오전에 태역 대유의 집에는 모스크바에서 온 어떤 의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 의사는 모스크바에서도 꽤 유명한 의사로 까체리나가 일부러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불러온 것이었다. 물론 일료샤를 위해서만 부른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얘기는 다음에 적당한 곳에서 언급하기로 하자. 아무튼 의사가 도착했으므로 까체리나는 일료샤의 진찰까지 부탁했다. 물론 대위도 미리 통지를 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 일료샤가 그토록 안타깝게 생각하는 꼴야 그라쇼트킨이 와주기를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꼴야가 문을 열고 방 안에 나타난 순간 대위를 비롯한 아이들 모두가 환자의 침대 주위에 모여 방금 데려온 조그만 마스티프 종 강아지를 보고 있는 참이었다. 그 강아지는 이제 겨우 생후 하루가 된 것이었지만 행방불명되어 이제는 아마도 죽어버렸을 쭈치카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일료샤를 위로할 겸 즐겁게 해주기 위해 대위가 벌써 2주일 전부터 미리 부탁해 놓았던 강아지였다. 그래서 벌써 2, 3일 전부터 조그만 강아지를, 그것도 보통 강아지가 아니라 순종 마스티프,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자기를 위해 가져다 주겠다고 한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일료샤는 그 섬세하고 선량한 마음에서 겉으로는 이 선물을 기뻐하는 듯이 가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강아지가 오히려 일료샤에게 전에 그가 죽인 불행한 쭈치카에 대한 기억을 한층 더 새롭게 해주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아이들도 깨달았던 것이다. 강아지는 곁에서 꼼지락거리며 엎드려 있었다. 일료샤는 병적인 미소를 띄우며 바샥 여이어 가냘프고 창백한 손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다. 강아지는 거의 마음에 든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쭈치카는 아니었다. 만약 쭈치카와 그 강아지가 둘 다 있었더라면 그는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리라. 그라쇼트킨이 왔다. 꼴야가 들어오는 것을 맨 먼저 발견한 아이가 이렇게 외쳤다. 그라쇼트킨의 출현은 분명 방 안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아이들은 얼른 침대 양쪽으로 갈라서 늘어섰기 때문에 꼴야는 병상에 누워있는 일료샤를 곧 발견할 수 있었다. 대위는 황급히 꼴야에게로 달려갔다. 어서 오게, 어서 와. 정말 귀한 손님이군. 하고 그는 혀가 잘 돌지 않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일료샤야, 그라쇼트킨이 널 보러 왔다. 그러나 그라쇼트킨은 얼른 서둘러 대위와 악수를 나누고는 상류 사교계의 예절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맨 먼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대위의 부인 쪽을 향하여 그녀는 이때 아이들이 일료샤의 침대를 가로막고
자기에게는 새 강아지를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불평을 하며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다. 지극히 공손하게 한쪽 발을 뒤로 물리며 절을 하고 나서 다음으로 니노치카를 향해 역시 기부인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인사를 했다. 이 정중한 행동은 병중에 있는 대위 부인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주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이란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하고 부인은 두 손을 벌려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데 여기 오는 다른 손님들은 서로 등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엄마도 원, 서로 등을 타고 들어온다니 대체 무슨 소리요? 대위는 부드럽게 중얼거렸으나 엄마의 일이 약간 걱정스러운 듯 싶은 눈치였다. 현관에서부터 서로 남의 등에 기어오르듯이 서로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점잖은 집안에 남의 등을 타고 들어오다니 그런 손님들이 어디 있담. 아니 대체 누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요 엄마. 오늘도 저 애는 이 애의 등을 타고 들어왔고 또 저기 저 앤 이 애의 등을 타고. 그러나 꼴야는 이미 일류샤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환자는 눈에 뜰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류샤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뚫어지게 꼴야를 바라보았다. 꼴야는 이미 2달이나 자기의 어린 친구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일류샤를 보고 깜짝 놀라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설마 이처럼 누렇게 여윈 얼굴을, 이처럼 열이 올라 퀭해진 눈을, 그리고 이처럼 뼈만 앙상한 손을 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일류샤의 몹시 거칠고 가쁜 숨결과 바싹 마른 입술을 비통한 놀라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일류샤에게로 한 걸음 다가서서 손을 내밀고 거의 허탈한 의조로 말을 시작했다. 그래 기분이 좀 어떠니? 응. 그러나 말소리가 자꾸 끊어지려 해서 좀처럼 태연한 의조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술의 양 가장자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일류샤는 병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역시 아무 말도 못했다. 꼴야는 무슨 생각에선지 문득 손을 들어 일류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을 거야. 그는 나직이 일류샤에게 속삭였으나 그렇다고 일류샤를 위로할 셈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 두 소녀는 다시 침묵을 지켰다. 이건 뭐니? 새 강아지가 생겼구나. 꼴야는 갑자기 무표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래. 일류샤는 숨을 할딱거리며 속삭이듯이 말꼬리를 끌었다. 코끝이 까만 걸 보니 사납겠군. 쇠 줄로 메어둬야 해. 마치 강아지와 그 까만 코끝이 당장에 부닥친 중대한 문제이기라도 한 것처럼 꼴야는 정색을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애처럼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서 내부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기에 안간 힘을 썼으나 아무래도 태연할 수가 없었다. 크게 자라면 쇠 줄에 붙들어 매둬야 할 거야. 틀림없어. 저 개는 굉장히 커질 거야. 소년들 중의 하나가 소리쳤다. 물론 커지고 말고 순종 마스티프인걸. 굉장할 거야. 송아지만큼 커질 거야. 하는 등등의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송아지만큼 진짜
송아지만큼 커지고 말고 하며 대위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사나운 놈을 얻어왔지. 저 놈의 어미도 역시 굉장히 크고 사납거든. 일어서면 이 마룻바닥에서 이만큼이나 높단 말이야. 자, 어서 앉게. 여기 일류샤의 침대 귀퉁이나 이쪽 벤치에라도.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군. 우린 얼마나 오래 전부터 자네를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와 같이 왔나? 그라쇼트키는 일류샤의 침대 한쪽 언저리에 걸터 앉았다. 그는 이리로 오는 도중에 어색하지 않게 말을 꺼내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말의 실마리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닙니다. 나는 빼레저본과 같이 왔어요. 난 지금 빼레저본이란 개를 기르고 있거든요. 슬라버식 이름이죠. 밖에 있습니다. 내가 휘바람을 불면 곧 달려 들어올 거예요. 나도 개를 데리고 왔다. 하며 그는 갑자기 일류샤를 돌아보았다. 너 주치가를 기억하고 있지? 그가 돌연 이렇게 묻는 바람에 일류샤는 흠칫 놀랐다. 순간 일류샤의 작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꼴야를 바라보았다. 문 어귀에 서 있던 알료샤는 얼굴을 찡그리며 주치가에 관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의 신호를 보냈으나 꼴야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일부러 알아차리지 못한 척 했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